네, 영웅들을 봤습니다. 기울어지는 곳에서 당장에 내 발밑에 물이 차오를 때 뒤에 있던 아기를 껴안고 탈출한 영웅. 끝까지 홀로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마지막에 나가는 거라고 말했던 영웅. 또 갖고 있던 구명조끼를 기꺼이 다른 친구에게 양보한 영웅. 그 영웅들을 보면요, 마음이 벅차오르고 눈물도 나고요. 그러다가 생각하게 돼요. 왜 그런 어린 아이들까지 영웅이 되어야 하는지. 아직 그 애들은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고요. 저보다도 살 날이 훨씬 많았던 아이들이고요. 앞으로 할 일도, 하지 못한 일들도, 또 하고 싶었을 일도, 해야 할 일들도 굉장히 많았을 나이인데요. 왜 그 아이들이 영웅이 돼서 우리보다 이렇게 먼저 빨리 부모님 곁을 떠나야 했는지, 왜 힘들게 가야 했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영웅이 돼버린 이런 어린 친구들 때문에 그 친구들 주변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모두가 아픈 요즘입니다. 4월 24일 류석원의 청초한 목요일 11번째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조시 그로반과 브라이언 맥나잇이 부른 Bridge Over Troubled Water 듣고 오겠습니다. Please take it over. 네, 조시 그로반과 브라이언 맥나잇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듣고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또 목요일이네요. 벌써 일주일하고 또 하루가 지났네요. 자, 그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저는 요새 대학원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어저께도 밤을 샜어요. 밤새고 과제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계속 핸드폰 들고 포털사이트 메인에 들어가서 기사를 보시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또 이어폰 꽂고 방송 보고, 또 하루에도 여러 번 계속 뉴스를 찾아가게 되고 보게 되고, 눈을 못 떼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TV만 틀면 그런 쏟아지는, 인터넷만 켜면 쏟아지는 그런 너무 가슴 아픈 절망뿐인 그런 기사들에 우울해지고 너무 힘이 드셔서 아예 TV나 인터넷을 멀리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네요. 요새 TV나 인터넷 보면 굉장히 우울해지죠. 사실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은 저런 소식이 아니었는데, 난 다른 얘기가 좀 듣고 싶은데, 새로운 좋은 소식을 듣고 싶은데, 처음엔 그랬잖아요. 모두 구조. 이렇게 300명 다 구조. 또 학생들은 모두 구조되었다. 그 기사를 보고 나서요, 역시 그래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다른 몇몇만 구조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생각이 안에서 아마 살아있겠지,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또 했었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핸드폰을 보고 입술을 꾹 깨물고서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힌 남자분을 보기도 했고요. 또 아예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닦아내시는 그런 여러 여자분들도 봤어요. 또 화를 내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봤고요. 근데 아마 표현하는 방법은 다 조금씩 달랐지만 아마 다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제발 희망을 버리지 말고 제발 살아다워, 그런 마음이었겠죠.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모두가 힘든 날이고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날들인 것 같아요, 요새가. 어떤 분들은 계속 기사 보고 찾아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다가 막 머리가 아파지고 속이 메스꺼워지고 그러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 우울감 때문에 정말 몸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되게 정서적으로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기사를 조금 한동안 보는 걸 좀 자제해 주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정 소모가 굉장히 힘든 거겠죠. 이럴 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위로라는 단어를 쓰기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그럼 뭐 조금 우리가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좀 덜 우울해지거나 좀 덜 슬퍼지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좋은 음악 듣기, 오히려 그런 되게 막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복잡한 생각들을 그런 좋은 음악으로 한 가지 감정으로 만들어내서 그렇게 분출해내는 그런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들을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이렇게 같이 뭐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네, 뭐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 아시죠? 생각해보면 처음엔요 어딜 가도 다 그 얘기였어요. 정말 사회적인 너무 전국 막 정말 너무 그런 이슈였다 보니까 뭐 이슈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어쨌든 뭐 커뮤니티에 가도 뭐 인터넷 어디 홈페이지에 가도 뭐 친구들이랑 하는 카톡방에도 누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러다가도 되게 웃긴 게 되게 마음이 아파하면서도 이따가 점심은 뭐 먹지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돼요. 또 바쁘게 일하면서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일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또 어저께 저처럼 시험 기간이라서 밤새서 공부하고 혹은 과제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저 어제 6시까지 했어요. 아침 새벽 6시까지. 그렇게 평소에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분명히 무관심이랑은 다른 건데 그게 죄책감이 될 때가 있어요. 막 되게 슬퍼하고 정말 비통해하면서도 사실 평소와 똑같이 살고 있는 내가 스스로 좀 어이없고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뭐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너무 슬펐는데 그래도 밥은 넘어가고 또 공부도 되고 뭐 강의도 듣고 회사도 다니고 학교도 가고 뭐 계속 그렇게 살았죠. 가끔 또 근데 뭐 거기에다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런 일상에. 뭐 시간이 약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일은 좀 시간이 지나서 평소와 같이 일을 하고 마치 뭐 곁다리처럼 기사를 보거나 하면요 오히려 죄책감 드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약이 되지 못한 거죠. 우리들에게 너무 큰 상처였기 때문에. 너무 큰 일이니까요. 정말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죠. 여러분은 저한테 위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시고 방송 봐주시고 되게 힘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우리끼리라도 서로 위로해주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가 같이 아프고 힘들 때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돼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부활절이었죠. 맞아. 저번 주 주말이 부활절이었는데 또 계란말이 엄청 만들었더니 또 몸이 피곤하니까 좀 감정적인 부분이 좀 나아졌다고 하시네요. 또 덜 슬퍼지게 열심히 시험 공부하기 이런 방법도 있다 하시네요.
네. 그래 저번 주에 한결이가 도와주러 나왔었는데 정말 그 되게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상황이 아니었어서 오히려 이렇게 부른 저도 되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다음번에 유쾌하게 한번 초대해서 재밌게 한번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카렌 앤의 Not Going Anywhere 듣고 오겠습니다. 살짝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Not Going Anywhere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있으면요 꼭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일종의 정신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진상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튀어보겠다고 일단 상황은 그렇게 정리가 됐죠. 튀어보겠다고 거짓말로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하고요. 좀 엄청났어요 이분. 혹은 이 사건에 감정이입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되게 이성적인 쿨한 척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과 함께 꼭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디선가 본 건데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뭐 고민 글이었는데 애인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 뭐 이런 글이었어요. 뭐 글 전반에 뭐 걸쳐서 뭐 그런 뭐 사연들이 있었는데 딱 보니까 뭐 이 애인이 마음이 식었구나, 참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글에 문제는 그 글의 댓글에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 글 보니까 제 애인에게 감사해지네요. 자기야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 이게 뭐죠? 뭐 토시는 좀 달랐겠지만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정말 들으면 기가 막히는데요. 이런 사람들 꼭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나의 힘든 가정사를 털어놨더니 어떡하냐.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부모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거나 뭐 진짜 새삼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가끔 되게 오싹해지죠. 정말 사람의 감정을 공감을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현재 자신의 행복을 확인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정신병의 일종이 아닌가. 근데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는 싫은데 뭔지는 알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긍정적인 사고의 일종이겠죠.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불쌍한데 나는 이만큼이라도 사니까 너무 현재에 감사한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텐데 이게 정말 긍정적인 사고랑은 다른 건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보면 가끔 불쌍한 생각도 들어요. 남의 불행으로서 밖에 이제 행복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분들. 근데 가끔 근데 불쌍하기보다 화가 날 때가 사실 많긴 하죠. 정말 눈치도 없나, 왜 저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재미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고. 저는 되게 약간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정말 소름. 정말 그런 사람들은 공감을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탓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선천적으로 그랬다면 그런 불행에 공감하지 못하고 계속 타인의 시선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뭐 우리 대부분은요,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건에 공감하고 함께 슬퍼해 줄 수도 있는데요. 뭐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딱 그 정말 SNS의 순기능으로 이런 분들이 이제 글을 쓰게 되면 딱 보이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물론 그런 글 하나에 그 사람을 모두 판단할 수 없겠지만, 사실 대강의 흔히 말해 뭐 사이즈가 나온다고 하죠. 약간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슬퍼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면 힘들어지죠. 뭐 예를 들어 뭐 애인이랑 얘기를 하는데,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너무 우울해 하면, 아 그래 뭐 진짜 뭐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랬구나. 아 근데 너는 그렇게 사소한 일로 우울해하는 게 굉장히 단점인 것 같아. 너무 감정적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도 이건 노력으로 조금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또 유난히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 너네는 되게 감정에 이렇게 그렇게 휘둘리는 사람이라서 뭐 늘 그렇게 빠져 있지만, 난 굉장히 쿨하고 이성적이어가지고 또 난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대부분이 그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들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되셔야죠. 네. 페북이나 트위터에서 댓글 달지 말고 선생님이 되셔야죠. 근데 뭐 감정적인 게 너무 그거에 빠져 있으면 그거를 이제 너무 그러면 네가 힘드니까 그러지 마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그런 감정적인 그런 성향 자체가 절대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남이 슬퍼하고 그런 슬픔에 같이 함께 슬퍼해주고 또 그걸 공감해주고 그걸 이해해줄 수 있어야지. 좀 비효율적이라도 감정의 낭비라고 얘기하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근데 그래야지 좀 사람 같잖아요. 그건 좀 너무 같나요? 근데 전 그렇게 느끼긴 해요, 사실. 매번 남들이 다 울 때 혼자 되게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글 쓰고 충고하는 거나, 아니면 뭐 난 안 그래서 다행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 이건 정말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좀 무서워요. 혹시 그런 성향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근데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공감과 좀 비효율적인 사람다운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뭐 안 슬픈 척 쿨한 척 할 필요도 없고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내 친구랑 같이 찌질해지고 그런 것도 굉장히 사람답고 멋진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호프의 호프, 그 맥주가 아니고 호프 어떻게 발음해야지? 발음 똑같죠? 호프군요. 그렇죠? 호프. 네, 호프의 Who Am I to Say 듣고 오겠습니다. 네, 호프의 Who Am I to Say 듣고 왔습니다. 먼저 오늘 달림씨라는 분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해요. 그런 날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아주 먼 길을 돌아가 본 적. 그러다가 도착한 집 앞을 내 집이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쳐 본 적. 숨 쉬는 것도 귀찮아지는 그런 날. 김명기 시인의
그런 날이 있었는지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하네요. 그런 날은 내가 아닌 것. 이런 날은요, 아침부터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그냥, 아침에는 뭐 늘 힘들긴 하지만, 그냥 잘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외출을 하는데요. 이런 날은 아침부터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분명히, 10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첫 번째 알람이 울리길래, 조금만 더 다음번에 일어나야지 하고서 눈을 감자마자 갑자기 다음번 알람이 빡 울리고, 이런 식으로. 빨리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안 일어나면 늦는데 하면서 이제 억지로 몸을 일으켰는데 꾸미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뭐 머리 감고, 뭐 이런 날에는 또, 이상하게 옷도 다 세탁기 속에 들어가 있고, 뭔가 색깔 뭐 청청밖에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해서, 겨우겨우 최악은, 뛰어난 감각을 사용해서 최악은 피하지만 그날 최악은 피한 차악을 선택을 하게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고서는 뭐 왁스나 뭐 이렇게 그게 단장할 기운도 안 생기죠. 그렇게 힘들게 밖에 나오게 되면 이제 밖에도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입은 옷과 날씨도 맞지 않고, 버스도 지하철도 굉장히 뭔가 짜증나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다 힘들고, 그늘따라 자리도 없고, 지치고 정말 숨 쉬는 것도 힘든 것 같은 그런 날. 그런 날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저는 오늘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새벽 6시까지 과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되게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 사실 꿈일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 학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아까 대본 읽으면서 졸았어요, 사실. 피디님이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요. 그게 정말 말처럼 혹은 마음처럼 그게 쉽나요? 지금까지 만약에 평생 하루도 좀 빼놓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면요, 지금쯤 뭐가 됐을까요? 지금보다 굉장히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뭐 하루하루에 맨날 충실해서 매일 밤에 오늘 진짜 달게 썼다, 후회 없이 살았다, 자 오늘만큼만 살면 내 인생은 정말 완벽하다, 이렇게 매일 밤 생각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그거보단 후회가 많고 차라리 그냥 별 생각 없이 잠들게 되는 날이 좋죠. 내가 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왜 그랬을까? 괜히 잘 때 이불이나 빵빵 차고, 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억지로 막 할 때도 많고요. 뭔데 그런가 하면 물론 되게 열심히 살았던 때도 있죠. 당연히 있죠. 언제 가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으세요? 제 기억으로는 고3 때, 사실 저 고3 때 별로 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수를 하고 그랬겠죠. 네, 어쨌든 뭐 그 시험 직전에 되게 열심히 살죠, 모든 분들이. 뭐 문제집을 뭐 일주일에 몇 권씩 막 풀고요. 뭐 밥 먹고 친구들 잠깐 만났다가 그 시간도 뭔가 괜히 마음이 쫓겨서 바로 다시 공부하고, 뭔가 필요한 일을 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했으면 못해도 진짜 교육부 장관쯤은 되지 않았을까. 매일 그렇게 살았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앞두거나 방송을 앞두거나 공연을 앞뒀을 때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진작에 좀 그렇게 하지. 그럼 그때 오히려 편하고 컨디션 조절도 잘할 수 있을 텐데, 진작에 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한 일주일을 몰아서 그냥
철인처럼 살죠. 그게 또 이제 사람답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끔 하면서 이렇게 학교 개강이라든지 회사 처음에 뭐 입사했을 때 그때도 되게 열심히 살죠. 그러고 보면 열심히 사는 게 좀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뭔가의 시작이랑 혹은 뭔가의 마지막. 처음 시작할 때는 시작하니까 실수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뭐 처음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잘해야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제가 좀 전에 말한 것 같이 공연이 잡혔으면 공연 전날에 제일 열심히 해요. 그날은 쉬어야 되는 날인데 그날 제일 열심히 하고 다음날에 안녕하세요 유서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과 끝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데 보통 좀 그 중간에 평소에 중간은 뭔가 살짝 풀리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제 그 귀한 중간들은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요새가 되게 중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러지 말자. 네. 뭐든 시작할 때는 즐겁다가요 중간에는 뭐 지루해지기도 하고 뭐 하기 싫어지고 그러다가 또 진짜 모든 게 다 힘들어지기도 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정말 부질없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요. 오히려 퇴사 후에 열심히 사는 듯 하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나는 어머니의 부서진 얼굴을 볼 때마다 내 운명에 대한 놀라운 신뢰가 내 가슴속에 자라남을 느꼈다. 어떤 일도 내게 일어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어머니의 해피엔드이므로. 로맨가리의 새벽의 약속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로맨가리의 어머니는 로맨가리를 위해 엄청나게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키워냈고요. 결국 그는 그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훈장을 받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와요.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해피엔드가 된 거죠. 그 얘기를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누군가의 해피엔드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요. 이 중간 때 정말 힘들고 지겹고 다 때려치고 싶고 정말 나한테 무슨 쓸모가 있을까, 내 행복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정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마지막에 해피엔드로 가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로맨가리는 어머니의 해피엔드가 됐죠. 뭐 로맨가리의 삶의 엔딩은 좋지 않았지만요. 저는 누군가의 해피엔드가 될 수 있을까요? 못해도 제 자신의 해피엔드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전 해피한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청초한 목요일에 청초한 저를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고, 또 열심히 공연을 하면 보러 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음악을 계속 하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중간을 열심히 살다 보면 그 과정이 해피엔드로 느껴지겠죠. 언젠가 마지막에 가서는. 로맨가리가 책에서 마지막에 나는 살아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살아내면 해피엔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네, 다니엘 파우더의 Free Loop 듣고 오겠습니다. 네, 다니엘 파우더의 Free Loop 듣고 왔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에서 거기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웠으면 좋겠다고. 뭐 누구든 갈게 하고 돌아서면 응 하고 대답해주고, 안녕이라고 말하면 그래 하고 내가 먼저 돌아서고,
그렇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서요. 누군가 떠나면 너무 슬프고, 누군가 돌아서면 안녕이라고 말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두가 아팠고 힘들었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근데 이렇게 힘들 때 누가 이런 글을 올렸죠. 국민들이 미개하다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삼류라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그런 글을 보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근데 10대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용돈 받아서 살고 있을 텐데 그 돈을 모아서 기금을 보내고요. 또 회사 일에 바빴던 사람들도, 또 시험기간 챙기느라고 바빴던 대학생들도 돈을 모아서 기금을 보내고 물품을 보내고 봉사활동을 나가고, 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또 노란색 리본으로 가득하고, 전 국민 모두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런 걸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미개한 거 아닌가. 그런 사람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겠죠. 우리 주위에는 미개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삼류인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서로가 모두 인류고 정말 사람다운 사람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가볍지가 않아서 그렇게 가볍게 안녕이라고 말해줄 수 없으니까, 그만큼 모두가 인류인 사람들이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그래서 죄책감도 갖고 슬픔도 갖고, 그 무게를 덜기 위해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괜히 그런 이상한 말들에 마음이 아파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진 모르겠지만요, 정말 희망뿐이었던 그런 것들이 정말 기적으로 바뀌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11번째 류석원의 청초한 목요일, 여러분 저희 방송 봐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Last Now 네, 3 Days Grace 듣고 오겠습니다. 방송 봐주신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